여담이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이폰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열받아서 갤럭시 라이트 시리즈를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1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한 달 조금 더 사용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XR과 크기까지 6.1인치로 똑같아서 심지어는 이 베젤까지 완전히 똑같은데요. 그래서 아이폰 XR용 액정 보호 필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단지 달라졌다면 후면에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추가되고 인덕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면이 아이폰 11 프로나 맥스와는 다릅니다. 바디 부분과 이 카메라 부분이 서로 반대인데요. 아이폰 11은 이 카메라 부분이 무광이고요. 그리고 바디 부분이 유광이고요. 아이폰 11 프로와 맥스는 이 인덕션 부분이 유광이고 바디 부분이 무광입니다. 그리고 크기와 무게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아이폰 11이 프로와 맥스에 비해서 가장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트 10보다 폭이 거의 4mm 더 크고요. 무게도 194g이라서 노트 10 플러스의 무게보다는 가볍긴 한데 2g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분이 사용하기에는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누워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기에도 힘듭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케이스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인덕션 때문이라도 이 스크래치 같은 것 없이 사용하려면 정말 케이스는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수평이 안 잡혀서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터치를 할 때마다 덜거덕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 화면이 고릴라 글라스 6는 맞는데 두드려 보면 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반면에 이 노트 10 플러스를 두드려 보면 단단함 그 자체거든요. 여기에 또 논란이 하나가 있었죠.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화면에 이 스크래치가 너무 잘 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화 필름을 붙여놨고요.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요. iOS 13.3 버전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고, 다크 모드를 적용하면 이렇게 화면 자체가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눈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폰 11은 LCD이기 때문에 트루 블랙이 아닙니다. 까만 부분이 어두운 데서 보면 약간 진회색에 가까운 완전한 그런 블랙이 아닙니다. 아이폰 11 프로부터 OLED죠. 그리고 이 트루톤 기능이 있어서 얘를 활성화시키면 주변 색 온도에 이렇게 맞춰줘서 이 역시 눈에 부담이 덜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뭐 하나 아무랄 데 없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밝은 곳에서도 정말 잘 보이고요. 그리고 iOS 13으로 오면서 페이스 아이디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XR부터 포스터치가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모두 포스터치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길게 누르고 있으면 메뉴가 뜨고 조금 더 기다리면 맵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터치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리를 호출할 수 있고요. 이건 갤럭시 시리즈의 빅스비 버튼과 비슷한 기능이죠. 그리고 좌측에 이 볼륨 내리기 버튼과 우측에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OD 기능도 좀 넣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시간 확인을 할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폰 11은 LCD라서
AOD를 적용하기가 힘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OLED인데도 AOD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책상이나 이 탁자에 있을 때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애플이 카메라 세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메인 와이드 카메라가 1200만 화소의 OIS를 지원하고요. 울트라 와이드 렌즈, 갤럭시로 치면 초광각이죠. 역시 1200만 화소의 120도 화각이고 OIS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색감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개인마다 틀리니까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울트라 와이드로 찍어보면 사진이 정말 잘 나오고요. 다만 어두울 때는 사진이 와이드 카메라보다는 별로고요. 와이드 카메라는 인물 사진이 정말 끝내줍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찍어도 너무 잘 나오고요. 야간 모드에서는 좌측에 이 마크가 뜨는데 이것을 눌러주면 찍는 시간을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야간 모드에 따로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고정이거든요. 역시 아이폰 11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정말 잘 다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겠죠. 물론 찍고 나서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와이드와 이 울트라 와이드를 정말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줍니다. 마치 실제 렌즈를 조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고요. 또 카메라 화면도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를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인데요. 근거리에서는 좌우 울트라 와이드가 꺼지고 이렇게 원거리가 되면 다시 켜지고요.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경계선이 약간 왜곡이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되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었는데 사용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요. 사진 품질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매칭시켜주는 것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서도 인물 모드 사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셀카를 찍을 때도 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넓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운드는 더 좋아졌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따라오니까 더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리시버에서도 음이 나와서 하단에 스피커 2개와 이 리시버까지 해서 트리플 스피커인데요. 입체음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음을 스마트폰 치고는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도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좋아졌지만 크게 했을 때 중저음이 많이 줄어들고 고음이 세져서 귀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1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 배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터리 효율은 정말 최고고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놔두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완충해서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방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24시간 그리고 지난 10일간 배터리 사용 현황을 보여주고요. 어떤 웹이 얼마나 배터리량을 소비했는지도 상세히 보여주죠. 거기다가 이 저전용 모드까지 더하면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 상태에 들어가면 맨 하단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한 설정인데 80% 근처까지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계속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하지만 따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무선 충전도 지원하지만 고속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1 전작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왜 아직도 아이폰이 잘 팔릴까? 이건 직접 써봐야 됩니다. 정말 써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잘 만든다는 말이겠죠. 디자인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은 질리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구매자들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X,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원래 고유 디자인이 완성되면 조금씩 밖에 안 바뀌죠. 외제차들이 그렇잖아요. 뭐 벤츠나 아우디, BMW 같은 그런 프리미엄 차량들이 디자인을 확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사후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플의 사후 지원은 최고죠. 몇 년이 지나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요. 여담이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이폰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열받아서 갤럭시 라이트 시리즈를 내놓는다는 호소리를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는 한국만 제외되고요. 아이폰 11이 99만 원이고 아이폰 11 프로로 넘어가면 13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그 갭이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2까지는 이 디자인으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1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